ETF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정책한 바이백 정책이 이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될 것이다. 되게 이게 뭐 사실 저도 100%뭐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지금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보통 첫 번째 반감기 당시에는 한 4개월 정도의 조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반감기 당시에는 한 6개월 정도의 조정이 있었고, 세 번째 반감기 당시에도 한 6개월 정도의 조정이 있고 이제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가격 상승을 뭐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6개월 이내의 조정 정도는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고려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반감기 이후 6개월 뒤면은 올해 10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매크로 경제 측면에서도 지난 FOMC에서 올해 금리 인하는 3분기에 할 수 있다. 3분기에 아마 첫 번째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시기가 한 7월에서 9월 사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기는 한 그때부터 이제 좀 스타트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반감기 사이클 당시로 봤을 때는 한 10월 정도가 될 것이고, 매크로 사이클에서 한 7월에서 9월 사이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 저도 한 그 정도 7월에서 한 10월 내 그 정도부터는 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항상 상상이죠. 그래서 상상이 모든 건 투자는 다 확률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또 이것도 결국에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좀 분석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아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 2012년 첫 번째 반감기 당시에는 반감기 가격 대비 고점까지 갔을 때 한 100배, 100.5배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2016년 두 번째 반감기 당시에는 이제 반감기 당시 가격 대비 한 29.7배, 약 30배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반감기인 2020년도 당시는 반감기 대비 한 8배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 처음에는 100배, 그다음에 한 30배, 8배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증가 가격이 상승하는 그 속도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상승하는 것은 맞고, 하지만 얼만큼 상승할 것인가가 아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직전 반감기가 8배 정도였으니까 저는 뭐 적게 봤을 때는 2배, 좀 많이 봤을 때는 한 4~5배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번 반감기가 4월 20일에 있었습니다. 4월 20일에 하나로 한 9,480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9,480만 원 대비해서 2배가 올랐을 때는 얼마인지, 그리고 5배가 올랐을 때는 얼마인지를 이제 좀 상상하면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2023년 연말에 이제 뭐 바네크 또는 뭐 스탠다드 차타드, 그 다음에 이런 메사리 등등 이제 크립토 관련된 이제 리포트를 낸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올해 2024년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을 했었는데 최소 전망치는 6만 달러였고요. 최대 많이 이제 전망한 곳은 60만 달러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갭이 좀 크기는 한데 그 한 거의 한 10개 기간 정도에서 예측했던 가격의 평균을 내면은 한 18.3만 달러 정도를 해서 한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금융기관들의 이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 올해는 평균적으로 한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흐름을 알고 있으시면은 이제 좀 뭐 투자를 뭐 지금 물리신 분이 만약 계시다면은 그런 걸 좀 보면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이제 동시에 이제 근데 사람들이 왜냐면 습득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반감기 때는 거의 대부분이 몰랐을 테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알았고, 이번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되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반감기가 뭐야? 약간 이런 관심을 갖고 이제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충분히 선반영될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반면에 결국에는 이 심리라는 것은 사실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또 기관들이 몰리기 때문에 개미들은 좀 뒤늦게 이게 또 관심을 가져서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수요가 더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트렌드를 좀 잘 지켜보면서 한번 하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홍콩 ETF는 이미 선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뭐 물어보신다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지만 또 앞으로 새로운 또 이벤트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에 따라서 좀 새로운 가격의 움직임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대로 해볼 수 있죠. 네. 그게 아마 또 이게 기관마다 그리고 투자자들마다 얼마나 많은 자금을 운용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의사결정 판단을 해서 투자하는지에 따라 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뭐 ETF 같은 경우는 AUM이라고 Asset Under Management에서 이제 이런 수탁 중인 자산들이 얼마인지가 또 크게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자자가 먼저 사고 이제 예를 들어 블랙록이 만든 ETF에 투자자가 먼저 사고 블랙록이 사는 것은 아니고 이제 블랙록이 먼저 뭐 자기들 자본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제 투자자들과 협의를 해서 미리 우리는 이 정도만큼은 시드로 만들어 놓을 거야 해서 이 상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일단 이걸 기반으로 이제 그런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시는 뭐 마켓 메이커들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이런 뭐 공급을 할 때도 있고 이제 이렇게 수요를 하면서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그 시장 가격이 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자들이 얼마나 유입될지는 이제 사실 그 기업별로 이제 그 투자 이사 판단하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사회를 해야 된다든지 투자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든지라는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갭이 현물과 ETF 간에 얼마 될지는 사실 추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5월 15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5월 15일에 이제 비트코인을 1억 원 이상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증권 금융기관 같은 경우가 5월 15일에 보유 현황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떠한 기업들이 우리 ETF의 가격을 담고 있는지 아마 그게 되게 좀 저는 중요한 시장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 5월 15일에 그 예를 들어 블랙록에 투자한 ETF에 진짜 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뭐 다 투자를 했다 이러면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도 동요될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런 곳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얘들은 비트코인 써서 뭘 하려고 그러지? 너희가 만약 비트코인을 사서 이거를 실제 그 결제 적용을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수요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5월 15일에 그 되는 그것도 되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가 거의 한 1,400원까지 찍으면서 되게 이제 원화 약세가 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 그 국가별 통화량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서 이제 봤을 때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 달러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게 한 86% 정도가 되고요. 한국 원화가 5% 정도. 한국도 사실 좀 많은 수준이고요. 그다음 일본 엔 그리고 싱가포르 달러 그다음에 뭐 유럽의 유로 해서 한 8.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미국 달러가 사실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환율에 의해서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것도 합리적인 의심이고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원화가 약세라는 것은 결국에는 달러가 강세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이제 그만큼 또 증가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미달러의 수요가 또 증가한다라는 것은 미달러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국제 정세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을 또 반증을 할 수는 있어요. 최근에 뭐 이런 전쟁 이슈들도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 이런 그만큼 시장이 조금은 좀 어려운 시기에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사실 기준금리 차이로 인한 것들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가 기준금리가 5.5%이고요. 한국은 지금 3.5%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2% 정도의 가치가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한국 원화보다는 2%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은 달러로 이제 사실 자금이 더 유출이 많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지만 뭐 국내 입장에서도 이제 금리를 미국만큼 이제 올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부동산에 대한 그런 게 되게 크기 때문에 작년에 뭐
강원랜드 사태 이후 이제 PF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컸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로 대출을 통해서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그 대출에 대한 그 이자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한국은 억지로 미국 따라가지 않고 3.5%를 계속 유지했던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올렸어야 됐지만 이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뭐 판단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 주식 시장에서도 오히려 달러의 가치가 좋으니까 한국 시장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유출이 되는 경향도 나오고 좀 그러한 걸 복합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원화의 약세가 비트코인의 강세까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충분히. 예. 지금 뭐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저희 일부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ETF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정책한 바이백 정책이 이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제 11월에 이제 미대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동시에 이제 사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좀 새로운 이벤트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좀 시장의 활력화 또는 유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ETF가 되게 좀 중요했었지만은 이더리움 ETF도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바네크에서는 5월 23일에 대최종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뭐 지난 5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베스코 갤럭시 그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딜레이가 되어서 한 7월 8월 정도에 다시 이제 좀 심사를 하겠다라고 SEC에서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원래 올 연초까지만 해도 올해 5월은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것이다라는 확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한 7, 80% 이상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5% 내외로 5월 달에 승인되기는 조금은 어렵고 그래서 그렇지만 올해 내에는 될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이 좀 주도적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더리움이 만약에 승인된다면 이것도 되게 재미난 건데 이더리움이 되면은 그다음 뭐 이더리움이 두 번째 자산이지 않습니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ETF도 계속 순차적으로 될 것이고 그 경우에는 좀 시장이 더 이제 기관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안정성이 좀 더 뒷받침되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편리함도 좀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유럽에서 미카 법안이라는 것이 좀 시행이 돼요. 올해 6월에 일단 예정인데요. 이 미카 법안 같은 경우가 가상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뭐 규율, 그다음에 규제, 그다음 뭐 체계를 정립한 법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식 제도권으로 또 인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뭐 올해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자산으로서 인정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도 더 이제 어찌 보면 파급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얘들은 자산으로서 우리가 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관 투자자 또는 기업들 또는 개인들이 우리 더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제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좀 가격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사실 뭐 근데 미국 현물 ETF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 올해 1월에 되었던 게 사실 미국 현물 ETF가 세계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니에요. 이미 이제 뭐 독일 그리고 호주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현물 ETF가 있었는데 그쪽은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다일 뿐인 거지. 미국 ETF는 이제 되게 시장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 그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되게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럽에서 미카 법안이 시행된다면 이제 유럽 연합에 있는 각 국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에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더 잘 지켜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를 스스로 해보라. 아까 DYOR이라는 것을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나 흐름 또는 정부가 보는 입장의 변화 그리고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가치가 있고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발생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수요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뭐 과거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폰지 사기 아니냐, 이거는 내재 가치가 있냐, 실물도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해야 된다
하냐라는 되게 그런 퀘스천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ETF 승인을 했고 유럽에서 미카 법안도 시행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제도권 내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얘는 자산으로서는 인정은 받았고 이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더 발생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국가 측면에서는 현재까지는 이제 세 개 국가가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을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엘살바도르가 있고 그다음에 온두라스 경제특구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움직임은 좀 더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 측면에서 그리고 또 기업 측면에서도 그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상장 기업은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인데요. 걔네들도 한 약 비트코인을 21만 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 또는 이제 뭐 우리 국내 기업 같은 경우 넥슨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물론 일본 비이클을 통해서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점점 있을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또 이제 이런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은 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플러스사이드 인베스터에서도 그 직접 그 ETF의 유출 유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국가 그리고 기업, 금융기관들이 움직이고 또 우리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그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충분히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움직임을 살펴보시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할지 말지 이런 걸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아마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